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이번에는 성숙함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성숙함. 나이가 먹으면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성숙해진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는 육체적으로 먹어가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성숙도가 같이 올라갈까요? 라고 자문한다면 저는 아니요라는 대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봐주시겠어요? 직장 상사부터 친척들, 가족부터 여러분 주위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어른의 마음을 주었는지 한번 돌이켜 볼게요. 어쩌면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아이가 된다고 해요. 그게 뭐 치매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여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늙어갈수록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나만 보게 되고 남은 안 보게 돼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예요. 내가 부모여도 내가 어린아이 같다면 내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평생 주게 됩니다. 그거는 1, 2년이 아니고 30년 평생에 걸쳐서 내 나이가 60이 돼도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의 입장만 얘기하고 나의 생각만 얘기하고 나의 변명만 늘어놓고 나의 생각을, 고집을,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마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것만 같아서 그 사람들도 생존해야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어쩌면 너무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 어른의 역할을 해야만 했던 걸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슬픈 일이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다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는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어른이 어른이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벌써 어른이 되는 연습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고도 제대로 살기 어렵겠죠. 부모님이 어린아이였으면 자식들은 더 힘들 겁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요. 연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타인의 관계,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타인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연인,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타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성숙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떠나가고 상처받고 상처 주게 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설령 그 대상자가 어른이어도 어른들 또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상처 주는 것을 용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였다면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면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 저리 가, 아무 쓸모없어, 선생님 다시 오지 마, 안 볼 거야 라고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똑같이 상처를 줍니다. 공격성이든 이기심이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진심이어도 한순간이니까. 그치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받다 보고 또 우리 마음에도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은 너무 상처가 많아져서 보는 쪽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족받지 못한 욕구는 더 화가 많아진 자아가 됩니다.
결국 이 끝은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해질 운명이었던 겁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이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본인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변했는지,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었는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만날 그 대상, 어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편해요. 편한 마음이 들어. 너가 나를 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는 나를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안정감이 들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맞춰주기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단지 설령 친구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편하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겠다.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편안하게 해주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나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익숙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과연 그 사람한테 똑같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이건 간에 마찬가지로 나 또한 같은 가치와 마음을 줄 수 있는 상태이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자가 검열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결국 총량의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 상대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의 불안을 떨쳐내고 나의 외로움을 떨쳐낼 정도로 그 사람이 무언가를 더 주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안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고 행복감이 드는 거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을, 그 마음을, 그 시간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만큼 그거랑 별개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당연하게 느낀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히 떠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겠고 또 본인 인생에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매일 변해야 하는 거고요. 어른들을 보면서,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게 싫어하던 모습이 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해서 안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변할 마음이 있고 정말로 그렇게 안 살 마음이었으면은 모든 힘을 쥐어 짜가지고 변했을 것 같아요. 그 의지,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은, 그러한 의지가 부족하면은 작심삼일이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유전자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관성의 법칙을 아예 바꿔야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사랑 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상대에게도. 상대가 나한테 좋은 사람인 것을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면 무조건 그 관계는 깨집니다. 100%. 정말 무한한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조차, 그 사랑 자체가 완벽한 사랑이어도 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잘하고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책과 강연을 보고 스스로 글을 쓰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내가 그 사람 옆에 있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당연한 게 없고요. 친구라고 당연한 게 없고요. 연인이라고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불행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반복하기보다 여기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인생을 공부하는 것처럼, 인생의 예술이라면은 그 예술 안에서도 분명히 다양한 정답이 있을 것이고요. 애초에 정답을 찾지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애초에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기보다는 공부를 잘한다면은 인생의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공부 안 하면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인생이고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되돌릴 수 없잖아요. 후회를 줄이는 게 또 나의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